안녕하세요. 자료구조 튜터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왜 계속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데스크탑으로 녹화를 하면 계속 지지직거리는 게 계속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장비를 바꿔야 되긴 하는데 이거 이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또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이제 한성 튜토링과 전공 튜토링 총 제가 자료 구조에서 두 개를 하고 있다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전공 튜토링은 11주차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성 튜토링은 보니까 8주차까지, 그러니까 총 지금 우리가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 6주차입니다. 한성 튜토링 기준 6주차인데 지금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원형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추가 30분은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 연결 리스트 기반 큐랑 그다음에 스택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은 이제 우리 트리, 그다음에 트리 이렇게 되는데, 그 한성 투트닝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3개 영상밖에 이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밖에 이제 학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한성 투트닝 같은 경우는 종료가 돼도 이 2주차에 대한 영상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카톡으로 일단은 끝나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오늘은 크게 얘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원형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학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일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연결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전부 다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원형과 이중에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0분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단일 연결 리스트를 살짝 리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연결 리스트가 뭐냐면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자료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한 구조로 이제 연결 리스트라 했었죠. 그래서 배열같이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을 이제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든 구조를 연결 리스트를 했었고요. 이 연결 리스트에선 중요한 요소가 총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각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노드가 중요했고요. 이 노드 중에서도 이 next라고 써져 있는 이 포인터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이 next 같은 경우는 자기 참조 구조체로 이게 다른 노드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담당하게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건 건너뛰고요. 자,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려면 용어 정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봤었던 그 연결 리스트의 각 여기 노드 이 각 요소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이 노드는 이제 구조체로 정의해 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참조 구조체 이렇게 자기 참조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인티저 데이터 같은 건 실질적으로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변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노드 같은 경우는 코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이제 연결 리스트라는 건데요. 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노드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그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에는 이 노드들이 어차피 노드들 안에 next라는 변수가 있고 이거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서는 단순히 이 서로 연결된 연결 리스트 중에서 헤드가 어떤 노드인지 마지막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 딱 이 위치에 관련된 그 변수들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리스트 구조체는 크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그림을 다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삽입할 때는 이 전부 다 비어 있을 때랑 비어 있지 않을 때 이 삽입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했었고요. 삭제를 할 때 보도록 하죠. 삭제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삭제 대상 노드가 이 맨 앞에 있을 때는 이 먼저 그 연결 리스트 헤드가 있으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헤드를 얘로 바꾼 다음에
헤드를 지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연결 리스트를 구현할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순서가 어긋나는 순간 이 연결 정보가 엉켜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알고리즘 순서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맨 앞에 삭제할 때는 먼저 헤드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이 대상 노드를 지워주는 거고요. 중간에 있을 때는 이 중간 노드의 이전 노드를 그러니까 얘 노드 1이 삭제 대상 노드라면 이전 노드인 헤드 노드가 더 이상 노드 1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드 2를 가리키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얘를 지워주면 되는 거겠죠.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 대상이 테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테일이 먼저 얘를 향하고 있으니까 얘를 먼저 이전 노드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순서는 이건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많이. 대충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했었죠. 뭐 대충 여기는 별 내용 없는 것 같고 바로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단일 연결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고 항상 중요한 거는 단일 연결 리스트의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는 무조건 너를 가리킨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이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별 다른 건 없습니다. 항상 마지막 노드가 널이었었는데요. 이제 널이 아니라 똑같이 그 우리 배열 기반 원형 큐를 떠올리자면 얘를 이렇게 마지막 노드가 다시 처음을 가리키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원형 리스트 구조입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링크드 리스트의 위치 변수인 헤드와 테일 지금 두 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가 이게 사이클, 이게 원형 형태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 중에 테일이나 헤드나 테일 둘 중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게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는 이 마지막 노드를 헤드라는 용어 아니면 테일이라는 용어를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책에는 헤드라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PPT들도 다 헤드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굳이 테일의 정보가 필요가 없다. 헤드의 정보만 있으면 어차피 얘네가 전부 다 원의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위치 정보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똑같이 마지막 노드의 넥스트가 널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노드를 가리키도록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노드가 리스트 처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든 연결 리스트고요. 이게 원형 연결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순환적인 구조라는 거죠. 순환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노드에서도 모든 노드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노드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노드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는 단일 연결 리스트고요. 두 번째는 원형 연결 리스트인데, 자, 두 번째 노드니까 이 1번에서는 이 노드 1 얘에서 이제 시작해서 헤드 얘를 찾는다는 소리예요. 1번으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조건 이 넥스트라는 변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넥스트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노드 2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럼 노드 2로 이동을 했습니다. 노드 2에서 똑같이 넥스트를 봤는데 널이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의 탐색이 종료가 되겠죠. 원형 연결 리스트,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반복문을 쓸 때 얘가 널이 아니면일 때까지 가기 때문에 이 노드 2에서 넥스트를 갔는데 널이네? 그럼 이제 탐색이 종료되는 겁니다. 즉, 이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는 두 번째 요소에서 시작을 하면 이 전에 있는 노드를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원형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원수가 얘겠죠. 그래서 넥스트를 따라가면 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단일 연결 리스트는 널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 넥스트가 다시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맨 앞을 가리키고 있네요. 즉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당연한 거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는 단일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 모든 노드 탐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드렸고요.
원형 연결 리스트의 삽입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 삽입 연산에서 리스트의 맨 앞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원형 연결 리스트 삽입 연산할 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맨 앞에 삽입을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에 삽입하는 노드고, 세 번째로는 맨 뒤에 삽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는 어차피 단일 연결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PPT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 이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추가할 때랑 맨 뒤에 요소를 삽입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PPT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초기의 리스트는 이런 모양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죠. 총 3개의 노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고, 자, 맨 마지막 노드 얘가 헤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랑 그대로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테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더 용어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책에서는 헤드가 나오기 때문에 헤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노드가 새로운 노드가 이 4라는 노드가 맨 앞에 삽입이 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짜야 되냐면, 잘 보시면 이게 이탈릭체로 이게 1, 2라고 쓰신 거 보이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거 뭐랄까 알고리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4번이 U 노드가 되는 거거든요. U 노드의 넥스트를 먼저 헤드의 넥스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를 다음에 U 노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U 노드의 넥스트, 그러니까 즉 얘를 먼저 헤드의 넥스트니까 먼저 헤드의 넥스트는 지금 얘를 1번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얘를 향해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를 U 노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순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맨 뒤에 노드를 삽입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이 지금 이 정보는 총 이렇게 초기 상태는 1, 2, 3 총 3개의 노드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맨 앞이 삽입이 되는 게 아니라 맨 뒤에 이 U 노드가 여기 삽입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순서를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죠. 1번, 2번, 3번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먼저 U 노드의 넥스트를 헤드의 넥스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가 바뀌기 전에는 얘가 지금 헤드잖아요. 헤드의 넥스트가 어디예요? 이거 U 노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1번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먼저 U 노드가 1번을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새로운 노드가 맨 뒤에 삽입이 됐으니까 지금 이전 헤드의 넥스트를 U 노드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헤드가 되는 거니까 헤드를 얘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로 설명하면 U 노드의 넥스트를 얘의 넥스트를 1번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헤드의 넥스트 3번의 넥스트를 4로 연결해 준 다음에 이 4를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어우. 자, 아무튼 맨 뒤에 삽입하는 경우 이제 코드를 잠깐만요. 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 제가 이거를 PPT를 건너뛰었는데, 자, 다시 그 맨 앞에 삽입하는 경우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first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삽입을 할 거고, 매개 변수로는 좀 독특한 형태 필요합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매개 변수로는 잘 보시면 이 포인터가 별이 2개 있어요. 별이 2개 있고, 그다음에 엘리먼트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 새로운 노드에다가 실제로 어떤 값을 저장할 건지, 그러니까 값을 저장할 그 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고,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노드는 우리가 단일 연결 리스트 할 때 그거를 그 코드를 봤었잖아요. 그대로 이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노드에 가서 새로운 노드를 동적할당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다음에 p 헤드가 널이면 이게 연결 리스트가 비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비어 있을 때는 당연히 새로 들어온 노드가 헤드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똑같이 new 노드의 넥스트는 new 노드, 일단은 자기를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초기 상태일 때는. 근데 이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new 노드의 넥스트를 먼저 p 헤드의 넥스트로 바꿔준 다음에 p 헤드의 넥스트를 new 노드로 바꿔주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했었죠. 1번과 2번.
그래서 빨간 줄로 이렇게 먼저 설정하는 걸 명심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질문하면 질문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P 헤드를 보시면 이 별이 두 개잖아요. 이 별 두 개가 이중 포인터라는 거거든요. 자, 이중 포인터에 대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마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